우리의 수익을 책임지는 박병주 이사님과 화요일 일정도 탄탄하게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이클릭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저희 오늘 재건 관련된 투자 전략부터 세우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이슈 한마디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재건주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이 교황 즉위 이사의 각국 정상 집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주목이라고 한마디를 가져와 줬고요. 간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그리고 종전 협상이 즉시 시작될 거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어제 재건주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네. SG, SY스틸텍, 전진건설로봇 재건주가 잘 가졌는데 오늘장 재건주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저는 종전을 향해서 논의가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그 교황이 이번에 즉위 미사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황 즉위 미사에 150개의 대표단이 참석을 이미 해가지고 지금 했죠. 예정에 주요 인물을 보니까 젤렌스키 이분이 원래는 2023년에는 이제 교황이 이제 협상을 중재한다니까 거부를 했어요. 이번에 전격 수용을 했죠. 그래가지고 교황하고 이번에 벤스 부통령하고 바티칸에서 협상을 논의를 했다. 이거는 진전된 상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교황이 뭐라 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장소로 내가 바티칸을 그를 장소를 이제 제안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을 약 1000명 정도를 교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서로 간에 이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서로 뭔가 감정선이 좀 공동 부문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그 포로 교환을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여기서 저는 게임 이론을 요즘에 제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게임 이론이요? 게임 이론이죠. 근데 게임 이론을 우리가 아주 접근을 해본다면 게임 참가자가 누굽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서 미국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원래 2022년 그 전쟁 때는 약간 미국이 전쟁을 유발하는 그런 유발자 느낌이 있었어요. 그 자기들 이익 관계에 의해서.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입장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부동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를 내 편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하고 지금 미국의 이익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빨리 종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앞으로 힘들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의 이런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 말에 여러 가지 함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게임 참가자들은 세 국가죠. 거기는 전쟁을 종결시켜야 되는 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자, 바티칸에 여기는 카톨릭인데 러시아는 그리스 종교입니다. 카톨릭이 한 뿌리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신교지만 원래 국외의 한 뿌리가 되겠죠. 종교적으로 본다면. 따라서 게임 이론으로 보더라도 저는 이제 평화적으로 갈 길을 갈 것이다라고 보면서 우리가 재건 관련주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첫 회담 이후에는 러시아가 이 드론 공격을 감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양국 간의 이 평화 협상이 정말 잘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궁금해요. 저희 투자자분들 대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다면 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쪽을 저는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HD 현대건설기계를 들고 왔거든요. 근데 어제 전체 시장이 빠진데도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SNS 글을 또 우리 새벽에 올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HD 현대건설기계는 주가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전쟁이 종결 논의로 갈 것이고 우리는 그렇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특히 재건하는 데 있어 초점을 두고 그런 종목을 계속 발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 재건 관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이 재건 관련주를 꼭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사님 그러면 재건주 안에서 오늘장 어느 종목이 가장 잘 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오늘의 첫 번째 주력 상품 공개해 주시죠. 자, 보겠습니다. HD 현대 인프라
코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건주를 약간 좀 그 대형주 쪽으로 먼저 가거든요. 네. 안정성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실적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실적 포인트를 본다면 그래도 매출액이 연간 4조, 올해는 4조를 넘고 4조 6천이 될 것인데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사를 재건 사업하니까 매출액이 여기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림이고 영업이익도 2,470억이면 안정 구간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 3,620원이 620억이기 때문에 HD 현대 인프라 코아는 돈을 잘 버니까 내 돈을 넣어서 투자할 만하다, 안심이 되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의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런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포인트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1,400 규모를 투자해서 친환경 배터리팩 즉 또 다른 사업도 이 회사가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특히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한 사진을 제가 준비한 건데 이미 여기는 HD 현대 인프라 코아 그다음에 HD 현대 건설 기계 그리고 포스코 그룹한테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재건할 때 한국이 그쪽에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자,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담아봤던 HD현대 건설 기계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HD현대 인프라코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돼요? 자, 이번에는 제가 드디어 또 다시 한번 볼인접했는데 악어입을 보겠습니다. 악어입. 악어입 속을 벗어나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악어입이 다물면 안 됩니다. 다물면 안 돼요. 다물면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악어입 다물면 그냥 죽잖아요. 악어입 벗어나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악어입을 벗어났네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그거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종목이 많이 줄여주잖아요. 쉽게 접근합시다. 악어입을 벗어났죠. 양봉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가격이 낮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슈가 터지면 주가가 급등하니까 그때 잡으면 늦잖아요. 남들이 안 볼 때 미리 저점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악어입을 막 벗어났죠. 실적 좋으니까. 그러면 가격 전략 파도록 할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수가 범위는 8,720원에서 8,730원 하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9,350원. 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10,000원인데 15% 이익을 5회 연속 거두면 원금이 2배가 되죠.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손절가는 7,3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력 상품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저희가 기존에 담고 있던 종목 후속 전략도 체크해볼 시간입니다. 5월 7일에 매수했던 동원산업이 어제장에서 1차 목표가 46,000원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12% 최고가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원산업 저희가 2차 목표가를 그때 5만 원으로 설정을 해봤었는데 그러면 5만 원까지 계속 쭉 들고 가보면 될까요? 네, 동원산업을 자 보자고요. 자, 이 종목도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악어입 벗어났네요. 네. 자, 악어입 속으로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악어입 죽잖아요. 그럼 그때 나는 그거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악어입이 쪼물었다가 벌어질 때 그것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또 벌어지고 있죠.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 제가 이 종목을 리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유형 실적 대비 저평가되고 기업 주주들을 위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종목들 이게 또 새로운 차기 정부의 주요한 정책이 될 겁니다. 그 정책에 따라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이 어제도 올라가고 쭉쭉쭉 가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본다는 그런 취지에서 동원산업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동원산업 리뷰까지 함께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매크로적인 이슈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어제 이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외국인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장의 흐름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한데 이사님 저희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딱 보면은 이탈 하나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어제는 약간 외국인들이 겁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2023년에 S&P 500이 신용 등급을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또 2011년에도 한번 2011년에도 그때 8월 달에 신용 등급 하락해 갖고 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한 20%를 폭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 그럴 것이다. 이번에 세 번째 늑대와 소년, 양치기 소년 보답이 이번엔 나 안 당할 거야. 이런 약간 느낌? 그래서 내가 보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안 빠졌더라고 보니까요. 자, 외국인들이 어제 110억을 팔았고요. 1,100억을 팔았죠. 약간 덜 팔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관세 때문에 우리 힘들게 했을 때가 있었죠. 3월 말에서 4월 초. 네. 그때 제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을 쳐다보면 우리는 당합니다. 그분이 왜 그럽니까? 그분이 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금융을 잘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재무장관도 주식 천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그분들의 입을 보지 말고 이걸 봐야 되죠. 환율. 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의 위안. 우리나라 원화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이 신용 등급 한다면 약간 그 돈들이 달러가 위로 가야 돼요. 왜 그냥 위기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그다음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졌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갔어요.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 국가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돈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자산을 사고자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화폐 움직임, 환율을 보는 거지. 우리가 미국이 뭐 정책을 취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씀했다. 그거를 뒤따라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자, 여기를 보신다면 자, 외국인들이 작년 7월부터 이때는 32조를 팔았는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5월 달부터 2조를 순매수한 것은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다. 아마 이 자금은 워런 버핏 선생님이 은퇴했지 않습니까? 은퇴했는데 아직까지 명예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팔아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뚫레뚫레 보시다가 한국이 싸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워런 버핏 선생님하고 가장 같은 레벨에 노르신 분이 있어요. 하워드 막스라고. 이분도 우리나라 주식을 산대요. 대선 끝나면. 이런 말씀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런 돈이 아마 들어왔다. 즉 장기적으로 보고 환율 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보고 들어온 자금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 예상 조치는 결국은 뭐다? 원달러 환율 수혜주. 동원 산업도 원달러 환율 수혜주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제 같은 경우도 스멀스멀 신압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더라.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저희 이제 주력 상품도 만나볼 시간인데요. 두 번째 종목은 오늘 개장하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그냥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은 스멀스멀 올라가지만 나중에 크게 갈 종목이죠. KB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KB금융지주 느려 터졌는데 아닙니다. 벌써 20% 올라갔어요. 자, 이 종목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한번. 자, 우리가 한 달에 그 15%만 벌어도 나중에 큰 돈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참고적으로 37조입니다. 37조인데 영업이익이 올해 8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5조고요. 그다음에 내년은 역시 이런 레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런 회사들이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본격적으로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배당을 많이 주면 주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주주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데 자,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주는 거예요. 내가 KB금융지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적금보다 낫죠. 채권 훨씬 낫습니다. 채권은 1년에 한 번 들어오나요? 그렇잖아요. 그 원금은 10년 후에 받아가니까. 그래서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이 배당 정책이. 그리고 이 배당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나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현금 배당을 1조 2천억을 정도를 늘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가가 23년 이후에 거의 300% 올랐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가가 300% 오른 게 뭐냐면 배당을 주면서 주식을 나는 무조건 소각할 거야 라고 말만 하지 않고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야, 이 세대 대단하구나. 더군다나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규제산업이라 돈은 꾸준하게 벌지만 그 돈을 배당을 안 주니까 주주들이 뭐야 이렇게 약간 불만이 섞였는데
그거를 배당을 적극적으로 주면서 주가가 300%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신한지주나 KB금융주주 이런 종목들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내가 보면 계속 주가가 오른다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절대 무시하지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법인 계좌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을 투자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력 상품은 우리에게 스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 바로 KB금융지주였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도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결국은 이제 뭡니까? 볼린저 밴드를 다시 들고 왔어요. 결국은 자, 악어 입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네. 봐봐요. 악어 입속으로 들어오니까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벗어나니까 계속 살아가고 있죠. 자, 이거 보니까 이게 다시 여기를 다시 안 들어오고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간다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연봉으로 보니까, 자, 연봉으로 보니까 장기 20년 뚫고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매수가 범위는 95,000원에서 95,1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101,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1만 원, 15% 이익을 5번만 먹어보세요. 원금이 2배가 됩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4,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HD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KB금융지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벌써 5월에 반도 넘게 지나갔는데 전반적인 이 투자 전략 어디로 가면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8시 무료 방송합니다. 네. 요새 엄청 성황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종목을 꼼꼼하게 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HD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가격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가격을 잡아드리고, 아니면 아니다, 매수 타임이 왔다, 그걸 집어드리고, 또 중요한 게 종목들을 장중에 문자차를 받는 느낌이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한다면 종목을 문자처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오늘의 증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투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